안녕하십니까. 좋은 상가 구분하는 방법.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좋은 상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흔히들 분양 받으러 가면 자기 상가를 좋다고 해요. 왜? 뭐 자기 건물이 어떻게 해서 좋다, PR도 하고 가치도 설명하고 월세도 얼마 나오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좋고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까요? 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니는 데마다 다 개발 가치가 있고 개발 예정이고 또는 전철 들어올 예정이고 다 호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구분하는 방법이 없으면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상가를 투자할 때 좋은 상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 번에는 안 되고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좋은 상가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건물이 좋다라는 그 브리핑자의 말도 듣지만 제일 먼저 입주자가 또는 입주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보셔야 돼요. 흔히들 선호하는 것들은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오는 그런 임차인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치과라든가 병원 중에서도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의료기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병원은 좋죠. 왜냐? 그분은 자기 것도 아닌 거에다가 그만큼 인테리어를 하고 투자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상가를 수십 개를 보고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 부동산도 아닌데 그거를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부시면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건데 몇 억을 한다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즉 임차인은 생업이 달린 문제잖아요. 뭐 직장 종사자들 월급을 주고 자기가 수입을 창출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상가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하고 그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좋은 상가 안 좋은 상가 내 스스로가 기준이 없다면 임차인을 보시면 돼요. 그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오느냐, 시설 투자를 별로 안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나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재활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투자는 그런 게 들어와 있다면 조금 불안한 임차인이죠. 그렇지만 고정물,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예 박아서 들어오는 뭐 이런 임차인은 또 유행을 안 타는 임차인이 더 좋아요. 외식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유행을 타죠. 학원들 같은 거. 물론 이런 것들은 시설 투자와 관계없이 많은 그 흐름을 타요. 경제 흐름을 타는 거죠. 근데 병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픈 건 어떻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와 함께 어떤 불경기를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금 상가를 임차인이 어떤 게 들어와 있냐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그 앞에 뭐 전철역 들어온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상가는 그 앞에 일단은 길을 보세요. 길. 그게 이면도로 즉 먹자 골목 속에 있는 상가일 수도 있고 대로변의 상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사거리 코너의 상가일 수도 있어요. 사거리 코너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상가가 좋다라고 설명할 때는 이미 내 외부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아까 제가 임차인이 어떤 거냐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기준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상가가 좋다 안 좋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거리라고 다 같은 사거리 또는 뭐 길 큰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첫 번째 그 건물 앞에 스페어 차선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차가 잠깐 서는데 진로 방해를 받지 않는 스페어 차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일단 그 건물은 1층이 장사가 잠깐 서서 담배를 사가든지 빵을 사가든지 이런 거 유리해요. 그래서 상가를 볼 때 스페어 차선이 하나 있나 없나를 보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건물을 평가하기 전에 그 건물 위치를 볼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사거리라도 어떤 사거리 쪽은 스페어 차선이 있고 어떤 차선은 스페어 차선이 없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유턴이 되는 데가 그 건물 앞에 유턴이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방향으로 오는 손님도 잠깐 세울 수 있지만 역방향에서 오는 손님도 가능하죠.
그 건물의 가치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로, 그 건물의 앞에 있는 도로가 어떤 거냐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주차죠. 요즘 상가들은 주차를 아주 중요시해요. 예전에는 1층이란 개념이 아주 좋았어요. 1층이 예전에 왜 좋았냐면은 10평을 사면 앞에 테이블도 놓고 또 어떻게 돼요? 음악도 틀면은 지나가다가 시선도 더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가게를 해도 바깥에 테이블을 두고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테이블 하나에 매출이 10만 원씩 보거든요. 그럼 3개만 두면 벌써 3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어떻게 돼요? 1층이 그렇게 안 돼요. 단속이 심해요. 바깥에 내놓으면 끌어가요. 또 그나마 자기 가게 눈에 띄려고 음악 틀면은 난리 나죠. 게다가 어떻게 쉽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또 그것도 난리 나요. 냉난방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차피 주차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그 건물에 뭐 몇 층이 어든 간에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아까 스페어 차선이 있으면 제일 좋죠. 1층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두 번째로 차선을 본 다음에 유턴이 있나 없나도 본 다음에 주차장을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대형 건물들은 투웨이 방식으로 차가 내려가는 방향과 올라오는 방향에 노란선, 중앙선이 있어가지고 즉 지하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원웨이 차선, 흔히들 하나로 내려갔다가 하나로 올라오는 이런 주차는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일단 운전이 어렵죠. 이렇게 내려갈 때 조금 어렵죠. 또 그 길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상가가 좀 작은 거예요. 왜냐면 터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게 그렇게 지하를 파요. 그래서 주차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혹시나 옆에 바로 옆 건물이나 뒤에 주차 건물이 있느냐도 보시면 돼요. 유료 주차도요, 될 수만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무료 딱지를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오늘은 제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을 보는 시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걸어서나 차로 봤을 때 한 30m 전부터 그 건물이 보이는 게 좋아요. 양쪽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면에 왔을 때만 보이겠죠. 그런 건 조금 불리해요. 내가 돈을 쥐고 있다면 저는 그 건물 안 사요. 즉, 한 30m 전부터 걸어와도 저게 내 상가라는 게 보이는 상가가 좋아요. 적어도 30m 전부터 보여야 돼요. 그 앞에서는 다 보이죠. 네, 그런 상가.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노출이 되는, 그래야 임차인이 좋아해요. 광고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런 상가에 투자하셔야 되고, 주차장 진입로 보셔야 되고, 다음에 주차가 얼마나 많이 여유가 있느냐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여유가 없다면 무조건 그거 상가가 나쁘다 보지 마시고, 옆 건물에 주차장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옆 건물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바로 옆이냐 한 건물 옆이냐. 이거는 틀립니다. 한 건물 건너가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죠. 중간에 길이 하나 있고 옆에 주차 타워 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큰 길이면 안 돼요. 그게 도로가 8m, 10m 넘어가는 큰 길 옆에 주차장이 있는 건 또 건너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옆에 주차장 타워나 주차장이 있다면은, 근데 그 주차장이 개발될 주차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고정 주차장. 계속 있어도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 타워 같은 게 좋죠,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그 건물은 영업이 잘 돼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오늘은 외부에서 봤을 때의 그 상가, 그 다음에 그 상가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옥상을 올라가면 이 주변이 싹 보여요. 그러면 그 건물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안에서 들어가서 내부에서 밖에 보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밖에서 먼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저 브리핑 받기 전에 먼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일단 좋은 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상가 상담을 받으면,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원하는 게 충족된다면 할 수 있겠죠. 상가를 사는 거는 투자해서 사고 오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영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각자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한 요 기준은 꼭 적용하세요. 그래야 직접 영업을 해도 괜찮고 투자해도 괜찮아요. 자, 상가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법, 제가 요거 오늘 1차 하고, 다음엔 제가 외부 플러스 내부까지 같이 해서 상가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